이 안방 내부 공간은 디자인보다는 사랑이 담긴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 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완공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요, 강원도 양양입니다. 보통 제가 강원도 공사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드물게 제가 양양이나 강릉이나 속초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완공된 양양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집 오랜만에 보시죠? 네, 단층 주택입니다. 단층으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4평이라는 건축 면적으로 완공을 시켰습니다. 가장 궁금한 총 건축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요, 3억 7천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완성이 되어졌고요. 나중에 내부 영상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가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땅값 포함이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포함일 리가 없죠. 땅값 포함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 제외하고 그냥 순수한 건축 공사비가 3억 7천만 원 정도의 완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양양 완공된 주택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외부를 저랑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우선 여기서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가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약 한 40-50평 될 것 같은 가로 길이를 갖고 있어요. 가로가 거의 20m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 집의 평수는 전용 면적이 채 40평이 안 돼요. 일자로 길게 배치를 해서 땅의 길이를 다 활용을 하고 이 앞에 있는 산, 나무들을 다 바라보는 형태로 배치를 해서 상당히 가로로 길고 낮아서 고즈넉한 느낌을 들게 하는 주택입니다. 가까이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이렇게 디딤석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수전이 따로 있어요. 겨울엔 물론 잠가 놓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편하게 수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올라와서 보니까 조경 석재로 데크를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집 전체에서 인상적인 거는 이제 가로로 길고 앞으로 처마처럼 나와 있는 긴 포치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을 처음 계획할 때 먼저 결정하고 갔던 것들이 평기와 그다음에 거실 주방 앞에 이렇게 나와서 외부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포치, 이걸 시작으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느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거실 끝에서 주방 끝 그리고 방 끝까지 약 10m가 넘어요. 10m가 넘는 데크랑 포치 구간이 있어요. 이 포치만 해도 거의 한 5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서 여지껏 저희가 설명드렸던 주택들 중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외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동선도 길고 그다음에 이 마당을 전부 다 품고 있어서 실제로 쓰기도 좋고, 지금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외부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그다음에 거실 주방을 이렇게 외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상당히 편리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거실 주방 앞에 포치를 조금 길게 형성을 해서 외부 공간을 조금 담아낼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도 멋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길게 나와 있는 포치를 받쳐주는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둥 역시도 물 홈통으로 이렇게 외부의 전면으로 빼서 지붕에서 기와 그 다음에 여기 상부에 벤트나 물 홈통까지도 전부 색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가로로 길면서 위에서 눌러주는 느낌, 그러니까 짙은 색이 위에 있어서 위로 눌러주는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 집 끝에 나와 있어요. 끝에 위치해서 이렇게 보면 마당을 다 품고 있고 전면에 산과 나무를 다 품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집의 건축주님께서는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 연주회, 작은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애초에 구성을 했고, 그 계획이 대지 배치에서부터 집 모양, 조경 계획까지 다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면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특이한 공간이 있죠. 이렇게 날개벽이 있고 안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안쪽으로는 욕실이 있어요. 욕실 안에서 창 밖을 보면서 욕조에서 목욕을 하시는 걸 즐겨 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했으나 시선에 어떤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벽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구성을 했다. 그리고 외부에선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도 크게 바깥의 시선이 겹치지 않게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 날개벽이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하늘도 뚫려 있고 이 벽 하나 세웠을 뿐인데 상당히 내부든 외부든 프라이빗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날개벽 하나로 원하시는 욕조 공간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배면에는 이렇게 가스통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외기를 놔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또 바닥에 타설을 해서 이렇게 가스통이라든지 에어컨 실외기를 놔둘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용도실 문 바로 나와서 뭔가를 씻거나 정리할 수 있는 수전을 따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배면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거꾸로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 도로에서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옆부분인 현관이에요. 이렇게 보면 집이 어떻게 생겼을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감이 안 오긴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동선을 등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등지고 있지만 막상 앞에 가면은 산과 나무를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현관 앞에는 이렇게 한 평이 채 안 되는 토치가 있어서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에 현관 문을 열거나 밖에 나와 있을 때 비를 맞지 않고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데크체, 석재죠. 조경 석재가 사용이 됐고, 스타코플렉스, 그 다음에 롱브릭 형태의 타일을 붙여서 시공을 하고, 보이는 상단의 기와랑 검정색 금속 계열이 이 집의 전체 색깔을 다 드러내고 있다. 현관만 보셔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마당에서 집을 바라봤을 때 집이 가로로 긴데 그래도 조금 더 무게를 준 쪽이 좌측이에요. 좌측은 박공 형태로 이렇게 전면에 돌출돼 있어서 배치를 했는데, 외부에서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계단 형태로 데크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넉넉한 공간에 포치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실제로 건축주님이 임직원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공간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집 내부에서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무게를 잡아주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양집을 같이 설명드렸는데요. 가로로 아주 긴 20m에 가까운 약 19m 정도의 집이 단층으로 펼쳐져 있는 주택이 처마가 나와 있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상당히 안정적이고 되게 고즈넉한 느낌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좀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셨을 때 거실하고 주방이 공간 구분 없이 들어오자마자 길게 펼쳐졌을 때의 느낌이 어떨지 내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외관이나 건축이 아니라 저희 홈트리오가 더 트리오 가든 디자인이라는 이제 조경 설계 디자인을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집은 조경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서 있는 곳, 네, 뭐 심플합니다. 잔디죠. 잔디를 솔직히 많이 까는 걸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도심 외 지역 같은 경우, 양양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잔디를 밟는 느낌, 또 마당에서 봤을 때 이 조경에 대한 느낌이, 여기를 모두 다 콘크리트를 쳐버리게 되면은 물론 관리적인 부분은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원주택 느낌이 안 나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잔디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잔디는 일정 부분을 깔아줘야지만이 전원주택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잔디만 또 다 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성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보시면 돌인데 뭐가 나 있죠. 이런 것들은 몽돌이라 부르진 않고요. 이건 파쇄석이에요. 현재 보시면 이런 자갈 느낌이 나는, 돌 느낌이 나는 것들의 가장 싼 종류예요. 뭐 엄청난 퀄리티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공사장 같은 데 발표된 돌 같은 것들을 파쇄시켜서 까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다만 너무 이것이 날카롭다 보니까 이것만 깔았을 때는 좀 날것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이 돌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하셔도 되고요. 이게 흰색 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돌들 사이즈 같은 것들을 좀 섞어 써주시게 되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딤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노블럭이라는 블럭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무암판을 까셔도 되는데, 현무암판의 솔직히 퀄리티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 내가 새로운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은 그런 석재 데크를 이노블럭으로 까셔도 괜찮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번 돌아서 가볼게요. 그리고 이건 조경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보시게 되면 생뚱맞게 이렇게 가벼우게 크고 공간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욕실이에요. 그 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노출시켜버리게 되면은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벽을 하나 세워서 가려준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쪽에다 이제 나무 같은 거나 좀 예쁜 식생을 심어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주변 환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집 둘레로서는 저희가 식생을 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메인 마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잔디 깎는 즐거움으로 돼 있는데, 이런 뒤쪽에서는 잡초나 지저분이 나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막 벌레 생기고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파쇄석을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주차장 라인이 있거든요.
바닥에도 다 블럭을 깔아서 첫 번째로는 이 집이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을 수 있게 제가 사면을 다 감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을 지나서 만나러 가는 메인 입구조차도 블럭과 파쇄석, 자갈 같은 것들로 저희가 완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단차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를 단조 난간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가격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비싼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난간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이거 안전 난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비싼 거 미터당 뭐 4, 50만 원짜리 있긴 하겠지만은 미터당 15만 원짜리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돈 들이기보다는 예산에 맞추어서 이런 조경 담장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망이죠. 텃밭. 솔직히 이런 경계 라인, 경계석 같은 것도 마무리를 하고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2.5평에서 한 2.6평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상추나 다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거 무리하게 해서 농사 지을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커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날 켜놔봤자 벌레들어서 다 먹습니다. 농약 안 치고 무농약으로 막 하시려는 분 계신데요. 어차피 친환경 농약 많으니까요. 쳐주셔야 돼요. 완전히 청정하게 무농약으로 친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제 경험상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약은 좀 치시고 관리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물론 참고로 저는 조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또 너무 제 영향을 믿고 조경 전문 생태보건기사 같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시는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 그냥 경험담만 얘기 드리는 거니까 건축가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이 집은 이런 컨셉으로 지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양양에 나와 있는데요. 양양 주택은 좀 특별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건축주님께서 심신 안정과 또 다른 차후 계획을 위해서 지어진 세컨하우스인데요. 준공이 다 됐고 지금 세컨하우스로서 이주를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너저분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42평형으로 돼 있는데 외부 포치를 제외한 내부 면적은 한 35에서 6평형 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세컨하우스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조 자체가 널찍하게 펜션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도와 거실, 주방 개념이 없이 이렇게 널찍한 구조로서 마당을 위해서 지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주님께서 이 울창한 소나무 숲을 보고 싶어서 이쪽 마당을 선택을 하셨고요. 지금의 여기 애견도 이렇게 이쪽 창을 향해서 앉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온화한 기운이 들고 시스템 3중 유리를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통창 크게 양양에 뒀는데도 지금 따뜻해요. 되게 3월달 지금 밖에 기온이 7도인데요 여기 지금 되게 따뜻하고 바닥 난방만 했는데도 전혀 춥거나 그런 기운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께서 예전같이 이런 통창하면은 열 다 뺏겨 단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굉장히 광활하게 쓰시려고 건축주님께서 계획 중이시고 지금은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은 훨씬 더 구성진 모습이 되겠죠. 서울에 지금 평창동에서 지내고 계신데 평창동에서 여기 한번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쉬러 오실 때 이 벽난로를 보고 있으면 몸의 기운이라든지 감성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아서 건축주님께서 벌써 애용하신 모습입니다. 여기 재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라는 점도 건축주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이쪽으로 원래 이렇게 소파가 앉혀지고 이쪽으로 TV를 보게 돼 있어서 소파 정도로 아마 이 거실과 주방의 구분 개념이 될 거고요. 이쪽도 식탁이 이렇게 놓여짐으로써 공간 구성들이 넓게 돼 있지만 이제 가구 같은 것들로 파티션을 나누는 효과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아무래도 상부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널찍해 보인다. 이 주택이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에요. 목조 주택입니다. 예전에 그런 구조들이 목조 주택의 한계점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층 주택 정도는 이 정도 사이즈도 건축주님들께서 광활하게 쓰실 수가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나온다는 점도 건축주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이런 주방 기구라든지 주방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여기 당장 오셔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구색은 다 갖춰져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구성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나머지 어떤 공간들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다 채우셔가지고 단단한 모습이랄까요. 집 자체가 되게 단순하지만 평면으로 이렇게 단단한 모습이어서 건축주님께서 쓰시기 참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실을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현관에서 여기 들어오면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되게 독특한데요. 샤워장이 없어요. 그냥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끝입니다. 왜냐면 건축주님들께서 여길 계획하셨을 때 음악회도 여실 거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여기서 2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님들이 올 걸 대비해서 여기에다가 샤워실 안 넣고 제일 작은 공간으로 욕조와 세면대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편하죠. 뭐 씻고 가는 사람 없다 이겁니다. 씻을 거면 또 안방 욕조도 있고 또 숨겨진 공간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은 원래 구조라면 주방과 다용도실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맞잖아요. 다용도실은 이렇게 해서 후문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게 돼 있고요. 굉장히 지금 좀 심플합니다. 다용도실도 이렇게 다용도실 수전이 또 있어서 후문에서 뭐 사용하고 들어오신 것들은 이쪽에서 씻고 뭐 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편리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집 설계할 때 두 군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집 안방과 건축주님께서 피아니스트시고 남편 건축주님께서는 비올라리스트이기 때문에 영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은 단독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봤어요. 이제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공간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건축주님께서 이쪽을 이렇게 열어두려고 하셨어요. 근데 미닫이 문으로써 이런 완전 공간 분리를 시켜드렸고요. 원래라면 이 주방에서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어야 맞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안방 구성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건축주님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복도를 통해서 이제 안방 구성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건축주님 쓰실 수 있는 장들이고요. 이 집은 테크하우스이기 때문에 드레스룸 자체가 없어요. 드레스룸이 없어서 이런 수납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방근입니다. 안방 굉장히 아담하지만 아늑할 수 있게끔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대형 붙박이장을 이렇게 두셨기 때문에 드레스룸 정도의 양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꼭 드레스룸이 있어야 해 라는 강박관념을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장롱을 붙박이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가 이렇게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장롱 자체가. 위도 상부 장으로 쓸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짐과 옷을 보관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남들과 다른 어떤 설계 아닌 것 같아요. 붙박이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깊이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방 샤워가 왠지 모르게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집은 2.7이 아니라 지금 3m 층고를 가지고 있는 3m 층고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창호의 사이즈도 안방 기성에 맞게끔 들어가면 이 창호가 좀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더 키웠는데 이 개방감이 파티오에 준한다라면 조금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시야감은 파티오에 준하는 것 같아요. 밑을 못 쓰니까 파티오랑 똑같을 수는 없어도 이 시야에서 느껴지는 이 개방감, 이쪽에서 봤을 때 내 집의 전경들, 마당들 너무너무 예쁜 느낌이 나고, 건축주님께서 이제 서울 생활의 그 갑갑함을 저희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솔밭을 보고 건축주님 댁에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고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복도를 따라서 안방 화장실로 왔는데요. 안방 화장실이 대박입니다. 안방 화장실로 들어와 보면 그리 막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쁘게 꾸며놓은 모습들인데 왜 제가 대박이라고 하냐면은 이 공간 때문에 타일형 욕조를 통해서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2인이 들어가고 여기 통창이 있고, 이쪽 아까 전에 바깥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날개벽이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여기 앉아있을 때도 왠지 모르게 이 창이 열리진 않지만 또 습기도 당연히 차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을 주는데요. 욕조에 오래 못 있는 이유를 아세요? 답답해서. 답답하고 습도가 주는 또 불쾌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있어요. 따뜻한 물 좋은데도. 근데 여기 물 받아놓고 여기에 있자 놓으라면 너무나 편한 기운이 들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녹지화가 조금 없어졌지만 봄이 되고 다시 여름이 되면 여기 녹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한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개방감이 있을 것 같다. 여기를 왜 제가 자꾸 대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남편 건축주님께서 사모님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주셨어요. 다른 공간들은 나는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대신 내가 아내에게 여기 선물해주고 싶다. 내가 정말 선물해주고 싶은 공간이다. 이 공간만큼. 여기서 서울 생활의 스트레스와 건강도 다시 여기서 회복을 해서 다시 서울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이 안방 내부 공간은 디자인보다는 사랑이 담긴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감성 때문에 이런 공간들, 큰 공간들이 누가 보기에는 너무나 커 보여서 데드스페이스 같아 보일지라도 이 공간은 이 건축주님께서 이 집을 짓는데 거의 핵심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굉장히 유심히 봐주시고 이렇게 개성 있게 화장실 꾸미시는 것들도 건축주님들께 완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런 픽스창 통해서요. 굳이 문 안 열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쪽 복도를 통해서 안방 공간의 두 번째 핵심 공간인 연습실이 나옵니다.
겁니다. 건축주님 두 분께서 여기 오시더라도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후 계획에 음악회를 하고자 하는 건축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구체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지만 건축주님께서 좋은 의도로 양양군을 발전시키고자 음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제가 살짝 엿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 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건축주님께서 여기에 피아노를 갖다 놓으실 거고 또 건축주님 부부 연주 같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또 비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주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너무 중요했고요. 여기는 건축주님께서 늘상 해오시던 방식으로 이게 지금 인테리어와 함께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게 다 방음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밖에서 개가 짖고 있는데도 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건축주님께서 이 면을 원래 막으려고 하셨어요. 창문 조그만 거 하나만 내겠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연습이 남에게 불쾌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통창 내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예술의 전당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옆집에서도 연습을 했는데 연습의 수준이 일반적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주 실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수많은 연습이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서 무대 앞에 선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공간을 건축주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분명히 금전적으로도 좀 아껴야 됐었고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또 연습은 또 하셔야 됐고 세컨하우스에서 또 예쁘게 보여야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통창 과감히 추천했습니다. 건축주님은 소음 때문에 싫어했겠지만 연습하는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지금 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이신데 건축주님께서 하시는 연습이 이 동네의 자랑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했어요. 건축주님은 계속 작게 창을 해서 소음을 줄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한 거니까 양양 중광정리에 이제 주변 건축주님께서는 여기서 연습실 소리가 나더라도 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걸 밝혀드리겠습니다. 직업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시다 보니까 이 세컨하우스에도 이런 공간들이 들어가서 너무나 풍요롭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연습을 아무도 없고 맑은 날에 문을 열고 한번 자연의 소리와 함께 피아노를 같이 쳐보는 경험도 되시잖아요. 건축주님께서 실력 자체가 경지에 다다르셨겠지만 본인만의 스타일로 치시겠지만 연습실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이 자연의 소리와 함께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또 연주하는 그 느낌은 건축주님만의 어떤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집이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집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랑 대화한 내역들은 너무나 감성적이었고 건축주님의 제2차 계획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엿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실도 한번 이렇게 둘러서 한번 꾹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양주택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특별한 점은 안방 존 자체가 그냥 연습실이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 특별한 점은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 공간인 요런 이제 원룸형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지만 이 창호 하나 때문에 엄청 커 보여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서 봤을 때 또 이 창도 있어요. 이 창.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 창이 좀 낮아야지 옆에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 사실 직원들이 쓰실 거예요. 직원들이 연주에 있거나 강원도에 뭐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있고 하면 여기서 묵기도 하고 여기서 작업도 하실 거고 테이블 두고 이렇게 실제 직무도 보실 건데 건축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이런 통창 같은 것도 주고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서 여기도 누리시라고 진짜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커피 테이블 두고 이 포치 즐기시라고 배려하시는 마음이 이 회사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직원분들께서 이 직무를 하시면서 모든 걸 즐긴다는 건 힘들겠지만 이런 공간만으로도 영감이 좋아지고 직업 자체가 감성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감성을 해치지 않고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미니 주방처럼 원룸형 주방이죠. 깔끔한 주방을 쓰면서 여기서 식사도 하실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여기서 요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시는 직원분들은 너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적보다 층고도 높고 창도 많고 초대형 파티오도 있고 따뜻하고 또 앞에 뷰 좋고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장들도 이렇게 물건들 탁 넣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돼 있고요. 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깔끔한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다가도 여기서 쉴 수 있고 아까 전에 저기 화장실 샤워실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직원들 쓰시는데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독된 공간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서 여기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라고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현관에서 바로 분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2형 이상의 그 단독주택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인데요. 데드스페이스가 있어 보이겠지만 데드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다른 구성을 아예 만들어 버리니까 사용하기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지인분들이 오시더라도 이 공간 하나 툭 내어주면은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고 편안한 공간을 내어줘서 흔히 말하는 모양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류의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좋은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건축비보다 이 집의 매력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게 저희 총평이고요. 이 주택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님들께서 지인을 불러오고 싶어 하시거나 직원과 공존하시고 싶어 하는 건축주님의 해답이 될 수 있으니까 리와인드 하셔가지고 여러 번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